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프트뱅크에 이어 피터 틸의 헤지펀드까지 매도했다는 소식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S&P 500 내 400여 개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구글 알파벳이 버핏의 마지막 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급등 속에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11월엔 주식을 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독 투자가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었던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이 작용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9%대 하락하며 기술적 지지선인 50일 이평선을 이탈했고 나스닥 지수는 0.8%대 밀리며 22,700포인트 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스는 50일 이평선 붕괴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S&P 500이 6,500 지지선 수준까지 빠르게 후퇴하며 향후 몇 주간 더 많은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시나리오. 둘째, 더 깊은 하락이 전개될 경우 지수가 200일 이평선인 6,150선까지 내려간 뒤 회복해 목표치인 6,600선에 마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조정이 짧게 끝나고 횡보하거나 좀 더 깊은 조정 후에 빠른 회복,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이벤트 두 가지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9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AI 관련 논란이 과도한 걱정임을 증명해내야 AI 트레이드가 다시 탄력받을 수 있겠죠.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 둔화가 없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요 전망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제시될 경우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계속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부담입니다. 간밤에는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노동시장 위험이 하방 쪽으로 기울었다 평가하면서도 금리는 중립 수준에 근접했기에 향후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패드워치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45% 수준으로 이제 동결 확률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죠. 한편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13% 가까이 급등하며 주요 저항선인 20선을 돌파, 향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베팅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죠. 공포 탐욕 지수는 15선까지 밀리며 극단적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올 4월 이후 가장 극심한 공포 수준이기도 하죠.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며 대표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가격은 약세를 이어가는데요. 이 토로의 브렛 캐넬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미국 증시 트렌드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세가 가팔라진다는 건 투심이 그만큼 위축됐음을 보여준다는 것. 단기적으로 9만 달러 선을 지속적으로 밑돌 경우 매도 압력과 약세 모멘텀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최근의 가격 조정은 구조적 붕괴가 아닌 단기적으로 숨을 고르는 과정이라는 의견입니다. 엔비디아는 얼마 전 소프트뱅크의 매도 소식에 이어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투자자인 피터 틸 또한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 속 1.8%대에 밀렸습니다. 아마존이 빅테크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대열에 합류합니다. 빚을 내서 AI에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규모는 약 120억 달러로 우리 돈 1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거품 우려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빅테크들의 군비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팀 쿡 CEO가 내년에 물러날 것에 대비해 승계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1.8%대에 밀렸습니다. 쿡 CEO는 지난 10년간 애플의 시가총액을 10배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알파벳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수 소식에 힘입어 3%대에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심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 이에 따른 하드웨어 마진 압박을 이유로 델과 HP 등 관련주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습니다. 델과 HP 엔터프라이즈가 6에서 8%대 급락한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대만의 기가바이트, 페가트론, 아수스텍 등 하드웨어 업체들의 투자 의견도 함께 하향 조정됐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은 전기차 산업 위축으로 리튬 생산량이 감소해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 속 대체로 반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CEO를 비롯한 임원들의 대규모 내부자 매도 소식 속 7%대 밀렸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 구성 종목 내 400개 이상 기업이 하락. 두 번째로 오래 이어오던 138거래일 연속 50일 이평선 상단 유지 기록도 간밤의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보자는 시장 심리는 뉴스 하나하나에도 민감한 반응.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지분 매도에 이어 피터 틸의 헤지펀드 틸 매크로 LLC도 3분기 엔비디아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내용이 13F 보고서에 드러나면서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틸 매크로 펀드 보유분의 40%로 펀드 내 작은 비중은 아니었지만 1억 달러가량의 매도에 불과해 피터 틸이 운용하는 여타 펀드의 운용 규모에 비하면 대규모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3F 공시에 따른 909개 헤지펀드 분석 결과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이 반반으로 나뉜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1개는 엔비디아 비중을 확대, 반면 160개 펀드는 엔비디아 비중을 줄여 큰 손들의 투심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의 내음을 맞는 전략가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S&P 500의 내년 말 7,800포인트 전망을 내놨는데요. 시장의 가격 결정력과 AI 기반 효율성 증대, 우호적인 재정과 규제 정책, 안정적인 금리 환경이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배경이 됐습니다. 윌슨의 전망대로라면 S&P 500은 현재보다 17%가량 상승 여력을 품고 4년차 강세장에 진입하며 상승폭도 두 자릿수를 이어가게 되겠죠. 또 한 명의 대표적 강세론자, 펀드스트의 톰리 역시 11월 초반의 변동성은 이미 예측한 바 있다며 강세 센티멘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UBS의 아론 로드빅도 S&P 500의 연내 7,000포인트 전망에 무게를 두며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수적인 전망의 파이퍼 샌들러 크레이그 존스는 이번 조정이 단기에 그칠 시 6,5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 보다 깊은 조정이 나올 경우 200일 이평선인 6,15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보다 높은 경계 심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는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시장 상승 대비 언더퍼폼할 수 있다는 의견을, IBC의 로리 칼바시나 전략가는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하방을 지지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승에 대한 피로감 징후가 뚜렷하다는 점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와 그에 대한 전략도 차별화되는 분위기죠. 워런 버핏의 라스트 픽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구글 알파벳은 연일 상승. 반도체 종목들 전반이 하락한 와중에도 13F 매입 기관이 늘었다는 분석에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장비주들은 1%대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다만 자본 지출을 위한 회사채 발행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주가의 차별화도 진행 중입니다. 간밤에는 아마존이 3년 만에 최대 40년, 6개 만기로 구분된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요. 그 규모는 120억 달러가량으로 차입 비용은 4.7%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9월부터 오라클은 560억 달러, 메타가 300억 달러, 구글 알파벳은 25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요. 다만 CDS 프리미엄이 치솟으며 부채 상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오라클과 아마존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죠. 아마존의 차입 비용은 4.7%가량의 회사에 대한 신용도도 트리플 A 최고 수준입니다. 차입 비용 대비 주주 기대 수익률은 7.4%가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채 발행은 오히려 향후 이익을 위한 투자의 성격을 부각시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ROIC, 투하된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보여주느냐겠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도 캐펙스 지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리스 용량 60%를 차지할 정도로 캐펙스 지출을 키웠지만 현재는 25%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어닝콜에서 컴퓨팅 자원을 계약 실제 이행 시 투입하는 장기 리드타임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면서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던 3.5기가와트 자체 데이터 센터 증설도 중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전략에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촉발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OEM, ODM사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D램 가격은 2달 만에 260%, 낸드 플래시 가격도 YTD 기준 50% 가격이 오른 상황, 메모리는 OEM, ODM사 제품 원가의 최대 70%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마진과 PER의 동시 압박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메모리 가격 10% 상승에 OEM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45에서 130bp, EPS는 16%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 속 모건 스탠리는 델의 목표가를 114달러에서 110달러로 하향, HP는 26달러에서 24달러로,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28달러에서 25달러로 하향하고 이 중에서도 델의 타격이 가장 클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애플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선주문을 넣고 있음이 이미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죠. 애플은 대량 구매력과 관세 인하로 원가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모건 스탠리는 전망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0.3% 내린 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60원대, 금 선물 가격은 0.5% 내린 4,074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였습니다.